반갑습니다. 데이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삼청당 제약 주주님들, 이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금일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이 원인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건지 우리 함께 알아보고, 제가 봤을 때 이 삼청당 제약이 2분기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, 제가 저번 영상 저저번 영상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. 하지만 오늘도 한 번 더 강조를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 삼청당 제약이 좋은 모멘텀이 가득하구나 라는 거 우리가 함께 알아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2분기 추가 상승 모멘텀까지 제가 한 번 더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전달을 드리고, 제가 좀 더 이제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 모멘텀이 확장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될 시 8월 달도 좀 더 이 모멘텀이 더 크게 불러오지 않을까라는 거, 이런 내용들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이제 삼청당 제약은 물론 오늘 좀 증시가 좋지 않은 이유가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이 영향이 좀 많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금요일 날 제일 중요한 내용이 발표가 됐죠. 비농업 공용지수가 원래 예측한 부분보다 실체가 더 크게 나오면서 현재 이 고용지수가 굉장히 강한 만큼 6월달 금리나 없다. 그리고 9월 달까지 금리나 없을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 높은 고용 지수로 인해 현재 좀 증시가 많이 흔들리고 금리가 이제 고금리가 좀 장기간으로 또 지속할 것으로 우려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현재 증시가 많이 흔들렸다라고 간단하게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게 금리라는 게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어요. 정말 이제 저도 이렇게 주식 투자를 막 진짜 엄청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정말 잘하시는 이런 뭐 월가의 사람들도 이 금리는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고, 이 연준들조차 이 금리는 예측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죠. 하지만 올해 이 금리에 대해서 좀 인하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 이유가 이제 금요일 날도 이제 이슈가 또 나왔었죠. 이제 목요일 날 나왔습니다. 6월 5일 날 이슈가 나왔는데, 이제 유럽이 너무 오랫동안 길었던 이 금리, 고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인하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, 또 캐나다도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인하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좀 이제 중요한 데이터를 하나 갖고 왔는데, 이 대선이 열리는 해에는 대부분 정책 금리가 조정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인상과 인하를 단행했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데, 이런 부분에 따라 금리가 고금리가 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만큼 이제 대선 전에는 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런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그려보자면, 현재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 만큼 올해 이제 9월이나 10월쯤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 모멘텀이 서서히 또 다시 불러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럼 여기서 환율이 떨어지면서 이제 외국인 수급도 더 다시 들어올 수 있고, 이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우리가 크게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거, 이런 내용들 좀 간단하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저번 영상과 저저번 영상에서 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찰해야 된다,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. 그 이유가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로서 이제 글로벌로 확장할 수 있는, 크게 확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, 무엇보다 일본, 캐나다, 유럽 시장 계약 체결이 완료됐고, 이제 프랑스가 아직 체결이 안 됐어요.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또 체결이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거, 이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유럽의 대부분 14개국이 이제 체결이 완료됐는데, 이제 프랑스만 이제 외롭게 혼자 남아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프랑스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거, 이런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, 이제 올해 2분기 내에 계약 체결 가능성의 여지가 열려있는 만큼 정말로 체결이 되는지, 이런 여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경구용 에스패스 관련해서 저번에 이 실망 매물 우리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. 하지만 여기서 결국에 이제 승인이 완료 후에 이제 그 다음에 통화동보와 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고, 과연 이 삼청당 제약이 이 세마글루타이드를 바탕으로 이 에스패스 진행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.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도 특허에 대한 승인을 낸 만큼
2분기 임상 모멘텀이 확장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추가적으로 이 IND 승인 신청이 나오는지 만약에 여기서 나오게 된다 하면은 추가적인 이 모멘텀이 다시 한번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. 또 무엇보다 2분기 실적도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 저만제로 이 FDA 승인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이 저만제 수출까지 완료를 했잖아요. 그래서 2분기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까지 향상될 수 있다라는 거, 이런 세 가지 요소들 우리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아일리아 프랑스와 이제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미국이 관한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고, 또 에스페스 관련해서 또 실적에 관해서 이 세 가지 모멘텀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이 아일리아 관련해서는 삼청당 제약이 왜 이렇게 유리한지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남겨드렸으니까 이런 내용들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이런 모멘텀이 확장이 되면서 그럼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될 시 우리가 좀 8월 달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주가에서 한 30에서 40% 정도 올라가게 된다 하면은 이 MSCI 편입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건데, 이 MSCI가 뭐냐 하면은 이제 모건 스탠리 산하의 이 캐피털 인터내셔널에서 이제 만든 지수인데요. 이제 각 나라마다 다른 방식으로 산출한 대표 지수는 투자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관계없이 이 하나의 기준으로 딱 통합을 해서 산출한 대표 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여기서 이 MSCI 편입이 된다면은 이 친구들이 주가가 최근에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이 삼청당 제약 또한 이런 모멘텀이 확장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시나리오를 그려보자면 2분기에 이런 모멘텀이 확장이 되면서 주가가 한 30에서 40% 올라가고, 그러면 이제 시총이 이 MSCI 편입이 되려면 이 4조 5천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. 시총이 4조 5천억 정도 돼야 됩니다. 이 부분까지 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, 무엇보다 이런 기대감이지 우리가 이런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MSCI는 매년 2월, 5월, 8월, 11월에 이제 편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2분기 내에 모멘텀이 정말 확장이 돼서 시가총액이 정말 4조 가까이 됐을 때 이 MSCI에 대한 모멘텀이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바이오를 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, 우리가 바이오를 투자를 하려 하면 실체가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이런 실체는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. 또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이런 꿈의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진행을 하다가 좀 이렇게 막히는 부분도 있겠지만, 이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이런 실체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, 그래서 우리가 좀 끊임없이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, 이런 내용들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같이 보신다면 이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금일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 해도 21선,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좀 검해서 빨개서 안 보이죠? 겹쳐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노란색 선 보이실까요? 21선인데 21선에 대한 여부와 그리고 이 구간의 매물대를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드렸죠. 하지만 이 구간대에서 강하게 돌파가 나준 만큼 여기서 한 번 더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주가가 우상향되는 이런 모멘텀이 확장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, 현재 모습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무엇보다 금일 주가가 하락한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용 지수로 인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 미뤄지면서 결국에 이 증시가 하락함에 따라 현재 삼청당 제약도 어느 정도 좀 흔들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보시는 것처럼 이 외국인의 수급이 대부분 좀 이탈이 나왔는데, 하지만 이 기간의 지속적인 수급과 그리고 이때 당시에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물량으로 나가는 만큼 우리가 아직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. 이 수급이 대부분 이탈난 게 아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 연기금의 지속적인 수급에 따라 과연 어떻게 주가가 이루어지는지 이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,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구간에 그리고 21선 중심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고,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물량을 소화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 상승 가능성의 여지도 어느 정도 좀 열려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이 금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무엇보다 이 삼청당 제약이 1분기 내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아일리아 모멘텀이 2분기 내에 이 아일리아 그리고 에스페스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연기가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실망 매물이 함께 우려될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삼청당 제약 간단하게 알아봤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함께 하면서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